국내외에 증시 밑거름이 나왔다. 4년 만에 찾아오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고요? 금리가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아파트 사라고요? 부동산 사라고요? 주식 사라고요? 이런 얘기 전부 다 뭐다? 개소리다. 개잡소리다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지금은 나라꼴이 엉망입니다.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사기꾼들만 득실거리고 있죠. 전세 사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뛰어내리겠냐라는 거죠. 너무 많은 이들이 사기당하고 빚져서 하층민으로 전락해서 살고 있습니다. 수탈당하고 착취당하는 서민들이 언제까지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나라가 사기꾼으로 개막장짓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본에서 벌어진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과 같은 게 한국에서도 벌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이 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해버렸습니다. 전세 사기든 부동산 담합이든 가격 조작이든 이 쓰레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들은 사기쳐서 모은 돈을 가지고 정관예우 변호사 사서 형벌을 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정권사들요? 주가 조작하고 한때 현대증권인가요? 어딘가요? 80조를 운용해가지고 주가를 자기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제대로 된 처벌을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사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장짓을 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진보냐 보수냐 강남이냐 강북이냐 서울이냐 비서울이냐 명문대 비명문대 정규직 비정규직 남녀 노인들 젊은이들 뭐 온갖 갈라치기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분열시켜서 그네들이 사람들이 연대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이제 자기들이 더 헤쳐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치 경제를 권력을 가진 그들이 깡패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양아치짓을 합니다. 철저히 자기들끼리 더 해먹고 더 막장짓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서 착취와 가스라이팅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저런 뉴스가 사람들에게 뭘 심어주겠습니까? 희망, 근거 없는 희망을 계속 심어주고 괜찮아 남들도 다 빚지고 살아. 지금 빚내가지고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재산을 5배 10배 증식시킬 엄청난 기회니까 지금 뛰어들어. 이렇게 계속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삼류국가로 전락할 겁니다. 왜겠습니까? 왜? 이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제 안 쏘으니까 언론에 대고 총화력을 동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주가 조작하다가 너무 많이 이제 사기쳐가지고 걸려들고 해도 이제 겁도 안 내는 거죠. 특검장 하던 박모 씨가 가해자 변호사 노릇하고 막장이었죠. 50억을 받아 처먹었는데도 잡혀 들어가지 않고 이제 엉망인 거죠.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나는 피해자다라고 떠들어대는 연예인도 피해자였나? 공범이었나? 의심스러울 정도인 거죠. 투기를 권유해놓고 대거 절벽으로 몰아갔죠. 신분증까지 갖다 바치고 전 재산을 날리고 쌩 난리였습니다. 이제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걸려들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개미들한테는 사기쳐도 괜찮다. 뒤통쳐도 된다. 뭐 걸려들어도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그냥 설금설금 빠져나오려고 하고 이 난립니다. 나라의 영부인도 주식 사기를 치는 나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다들 그래 왔다라고 다들 그런 식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지내왔습니다. 앞으로요. 더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사기치는 놈이 한둘이 아닌 거죠. 남의 돈을 우습게 보고 더 이제 약탈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전세 사기범, 부동산 유튜브, 주가를 조작하고 주가 부양을 명목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는 저런 개쓰레기 같은 언론들. 사람들이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으면 또 오물쩍 넘어갑니다. 4년 만에 찾아오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고요? 믿지 마십시오. 미국이 2024년 1년 내내 금리를 안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세상이 드라마틱하게 금방금방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세 사기 당한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나라 전체가
부동산 사기로 뒤집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위기, 고물가, 고금리에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데 지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밖으로만 싸돌아다닙니다. 개막장입니다. IMF 시즌2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투자요. 지금 무슨 투자를 얘기합니까? 지금은 투자를 얘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뭐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 뭐 긴축 마무리한다. 뭐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인다. 뭐 금리 인하의 조건과 시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근거 없는 희망을 계속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쉽게 희망을 품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희망을 금방 이렇게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느끼는 이 움츠러드는 마음은 금세 확산되지만 실질적인 상황은 금방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꽤 천천히 움직여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생활고의 경제적인 충격에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상황인데 대한민국에 500만 명, 600만 명이 빚지고 허덕이고 살고 있는데 월급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원리금 갚는 데 쓰고 또 그 원리금이 그 이자 부담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 뭐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가 되고 인하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미리 움직여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에 놀아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보다는 되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천천히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라고 합니다. 생활고보다 더 가혹한 현실을 견디기가 어려울 겁니다. 진짜 힘든 거는 앞으로 나아지겠다라는 희망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 거다. 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오래 갈 거다라고 하는 이 절망이 사람들을 더 빨리 무너뜨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 4년, 5년 많은 이들이 죽어나갈 것 같습니다. 참사로 죽고 연끌로 죽고 점점 더 험악해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시국에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언론에 혹해서 나도 좀 돈을 집어넣어서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각자 도생해야 되나, 생존을 고민해야 됩니다. 각자 도생이 뭡니까? 우리는 사자와 늑대와 호랑이가 덕실거리는 정글 속에 있습니다. 나 같은 이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순한 양이나 사슴과 같은 존재입니다. 늑대나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사자나 늑대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고요. 함부로 위험한 곳에 얼쩡거리면 안 됩니다. 사자나 늑대 근처에는 가지도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늑대나 사자에게 잡아먹기는 이 초식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입니까? 젊고 겁없는 어린 동물들이 잡아먹힙니다. 초식 동물이라 해도 순한 양이나 사슴도 나이가 들고 노련한 이들은 위험한 곳에 절대 가지도 않고 언제든지 도망칠, 잡히지 않을 딱 거리를 잘 유지하고 생활하면서 지냅니다. 눈치도 빠르고요. 그게 살아온 경륜인 거죠. 이번에도 2030들 못 모르는 MZ세대들이 대거 걸려들었습니다. 부동산, 연끌이든 주식 투기든 말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얼마나 심하게 몰락할지 우리는 지켜보면서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